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 2026년 7월의 시험본 인사 2급 이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바로 풀어볼게요. 올바른 내용만 고른 것은 했습니다. 자, 가나다라 다 나오는데 ERP 패키지는 검증된 방법을 활용하여 자체 개발 방식에 비해 구형 기간을 단축하는 데 유리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맞는 지문이죠. ERP 패키지는 이미 개발과 검증이 완료된 표준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훨씬 더 기간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ERP는 생산, 판매, 인사, 회계 등 기업 내 주요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이다. 그렇죠. 하나하나 개별 업무 시스템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최적화되어 있는 통합 업무 시스템이 맞습니다. 가나 맞고요. 그러면 4번 아웃, 3번 아웃 됐습니다. 자, 라만 하나 더 보면 되겠죠. ERP는 실시간 정보 처리, 다국적, 다통화, 다언어, 파라미터 설정에 의한 프로세스 정의 등 특징을 가진다. 이것도 괜찮네요. 그죠? 왜냐면 기능적 특징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요.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2번 문제. 여러분들 2번 문제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암기해야 될 사항이죠. 그죠? 우리 아예 답을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답은 3번입니다. 2번의 답은 3번이고요. 암기입니다. 암기. 암기해 주셔야 돼요. 비즈니스 영역을 탐색하고 목표를 수립하고 데이터 수집 및 적재, 인공지능 모델 개발, 배포 및 프로세스 정비입니다. 이거는 뭐 영역을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냥 아예 답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원래 책을 보시면 인공지능을 적용하려면 먼저 적용 비즈니스를 탐색하고 해당되는 영역에서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가 정해지고 나면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 및 적재하고요. 확보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델을 개발하고 그 마지막으로 모델을 갖다 실제 배포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한다가 나와 있을 겁니다. 한번 암기해 주시고 3번입니다. 보기 옳은 내용 물어봤습니다. 기업은 ERP 도입은 기업 업무 프로세스를 재검토하여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업무의 비효율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괜찮죠. 괜찮은 내용입니다. ERP는 전반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각각 개별 체계로 분리하여 아니죠. 통합 업무 시스템입니다. 나 틀렸다. 가 들어가고 나 들어가면 안 된다. 나 아웃. 그 다음에 상용화된 ERP 패키지를 구축 핵심 성공 요인은 기업 환경을 최대한 고려하여 자체 개발할 수 있는 내부 인력의 보유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 지금 제가 라를 먼저 읽었죠. 우선 라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라는 아닙니다. 제 자체 개발 인력 확보가 적합한 프로세스 개선하고 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성공의 핵심 요인은 아니죠. 이것도 이전에 시험 문제 자주 나왔던 지문입니다. 우선 라는 나오시네요. 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소거형 문제는 소거를 하면서 맞는 답을 찾아주시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4번 2급은 ERP 문제가 4문제죠.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RPA에 대한 적용 단계 물어봤습니다. 이것도 많이 나오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람이 수행한 복잡한 의사결정을 내는 수준이다. 이것은 RPA가 업무 프로세스를 스스로 학습하면서 이건 뭡니까? 인지 자동화가 되겠죠. 인지 자동화가 됩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정말 자주 나오는 거라 여러분들이 꼼꼼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 전처리는 분석을 위한 데이터 정제 및 변환하는 과정을 얘기하고요. 기초 프로세스 자동화는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하는 단계입니다. 머신러닝은 자동화 수준을 높이는 과정이지만 지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인지 자동화에 좀 더 가깝다 봐주시면 되겠죠. 자, 5번부터가 이제 인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사관리 기본적인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비용 절감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에요. 비용 절감을 위해 인건비를
최소화하겠다라는 겁니다. 얘는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죠. 여러 효과 중에 하나일 수는 있습니다. 직원 개인 복지 향상으로 동기부를 작성하는 것, 얘도 마찬가지죠.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행정적 기능에 집중하는 것, 얘도 현대의 HRM 자체가 단순한 행정보조에 해당하지 않죠. 얘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목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조직 성과 향상과 함께 구성원의 성장과 만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 이 4번이 가장 현대 인적자원관리의 핵심 목표와 가장 일치하겠죠. 그렇죠? 인사관리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근에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활동을 보면은 기업 측면에서 노동력과 생산성을 추구하고요. 동시에 근로자 측면에서는 작업 환경 개선과 근로의욕, 사기도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인적자원관리 HRM이라는 자체가 단순한 비용에서 넘어서서 조직을 경쟁력의 원천으로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답은 4번. 6번.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인적자원 관리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옳지 않은 것입니다. 주식회사 생산은 과거의 근속연수와 직급을 기준으로 승진과 보상을 정하고 인사 관련 의사결정은 주로 본사 인사부서가 담당했다. 또한 인력 부족, 이직, 노사 갈등 등이 발생한 후에야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주식회사 생산은 직무수행 역량평가를 중심으로 평가 보상 제도를 개편하고 현업 부서장이 채용 육성 평가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였다. 향후 사업 전략과 인력 수요를 예측하여 핵심 인재 확보 및 교육 훈련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인적 자원을 단순히 절감해야 될 비용이 아니라 기업 경쟁 우위와 성과 창출에 기여하는 핵심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옳지 않은 거. 근속연수 중심의 인사관리에서 직무 능력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 그렇죠? 영국에서 지금 성과 중심으로 변하고 있고요. 인사부서 중심의 관리에서 인적자원 관리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현업부서가 참여하는 것으로 변하고 있다. 괜찮네요. 이렇게 지금 출제가 되고 있죠. 문제가 발생한 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미래 수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방식. 이것도 지금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인적 자원을 수익과 가치 창출 원칙으로 보기보다는 비용 절감이 거꾸로 되어 있네요. 지금 4번은 거꾸로 되어 있다. 답은 4번 되어 있습니다. 수익과 경쟁 우위를 창출하는 핵심 자원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그냥 지문만 잘 읽어도 구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7번 A에 해당하는 직무 분석의 단위라고 있어요. 주식회사 생산은 생산관리 직무를 분석하기 위해 담당자가 수행하는 업무를 단계별로 정리하였다. 분석 결과 생산관리 담당자는 생산계획의 수립, 원자재의 소량을 확인, 작업 지시 작성, 생산 실적 검사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에 담당자는 작업 지시서를 작성하여 생산부서에 전달하는 활동을 하나의 독립된 단위로 구분하였다. 독립된 단위로 구분하였다. 과업이죠. 과업입니다. 직종이란 거는 유사한 성격을 가진 직무들을 포괄하는 좀 더 큰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직위는 조직에서 한 개인이 부여된 업무와 책임상의 위치를 뜻하고요. 작업 요소는 과업보다 조금 더 최소화된 작업 단위를 얘기하죠. 자, 8번입니다. 서열법을 이용한 직무평가의 단점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우선 서열법이라는 자체를 좀 알아보시면 서열법은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비교해서 높은 순에서 낮은 순으로 서열하는 거죠. 방법이 좀 단순하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장점. 하지만 평가자의 판단에 의존하기 때문에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단점이 되겠죠. 자, 1번입니다. 단점이 아닌 것. 평가자의 주관이 많이 개입될 수 있다. 괜찮죠? 직무의 간의 유사성이 많으면 정확한 순위를 매기 어려워요. 괜찮습니다. 직무 간의 서열을 통해 상대적 가치를 판단하기 쉽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단점이 아니죠. 그죠? 이건 장점에 해당이 되겠죠.
여기서 단점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답은 3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평가 대상 직무가 많을 경우에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다. 단점이 되겠죠. 자, 9번 문제 별표 한번 치고요. 원래 이거는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번 나와서 우리가 용어 정리만 한번 봅시다. FN이라는 거는 1.56 불합격자를 얘기하고요. 지금 여기서 FP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예측에 성공한다고 판단했지만 실제 성과가 미달한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 TN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측도 부적합이고 실제 성과도 부적합입니다. FN은 1번 다시 설명드리면 FN은 실제로 성공할 사람이지만 예측에서 실패할 경우, 그 다음에 FP는 예측에서 성공한다고 판단했지만 실제 성과가 미달인 경우, TN은 예측도 부적합이고 실제 성과도 부적합일 경우.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예측치와 중거치가 모두 기준점을 넘은 합격자라고 했는데 답은 4번입니다. 4번은 예측에서도 합격이고 실제 성과에서도 기준점을 넘은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우리가 새로운 게 아니라요. 이미 1종 오류, 2종 오류, 그 다음에 선발할 사람은 선발해야 되는 사람, 선발한 거 기억나시죠? 그걸 갖다가 네 가지 측면을 약어로 표현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 TP도 true positive거든요. 네거티브 포지티브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다. true 네거티브 이렇게 나와 있고 false 네거티브, false 포지티브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약자라고 보시면 돼요. 약자. 답은 4번입니다. 원래 생산 쪽인가 품질 쪽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이렇게 갖다가 썼어요.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10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인사관리 제도를 고르세요. 종업원 직무수행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개인별 능력 평가 지표를 종업원별로 기능 보유 3개를 작성하여, 여기가 포인트가 되겠죠. 경력 개발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종업원이 보유한 기능과 능력을 목록화하는 거 기능 목록 제도라 부르죠. 기능 목록 제도라 부릅니다. 직무 순환은 여러 직무에 순환 배치해서 경험을 쌓게 하는 거. 자기 신고 제도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 능력, 직무, 성격 이런 것들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가 되겠고요. 종합평가센터법은 다양한 평가 비법을 활용해서 관리자의 능력이나 잠재 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을 얘기한다. 답은 3번 11번입니다. 교육 훈련 방법을 얘기한다. 교육 및 훈련에 대한 개발 방법은 무엇입니까? 타인이 느끼는 것을 감지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거. 거의 여기서 답은 나왔어요, 여러분. 아마 교과서에 정의해 보시면 이걸 감수성 훈련이라 불러요. 그리고 밑에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인식하고 집단 속에서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역할연기법은 심리극에서 체험학습을 기반으로 하는 거죠. 우리 실제와 비슷한 상황에 직접 연기하면서 학습하는 거 아니고요. 자, 비즈니스 게임이라는 거는 경영상의 기업에서 경영자들이 참가하기 위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의사결정에 문제 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비즈니스 프로그램 학습을 보시면 학습 내용을 일정한 단계와 순서에 따라 개별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을 우리가 프로그램 학습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학습자들이 성공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프로그램 학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2번 직원의 장기적 경력 개발을 위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됐습니다. 직원에게 교육훈련, 직무순환, 프로젝트 참여 등 다양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 괜찮죠? 직원의 능력, 희망뿐만 아니라 조직의 인력수도 고려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고요. 조직 내 인력 운영의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경력 개발 경로를 표준화하여 운영한다. 아니죠. 지금 경력 개발 경로라는 것을 지금 표준한 것을 획일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서로 다른 적성, 능력, 희망을 반영하기 좀 어렵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개인의 특성과 조직의 필요를 함께 고려해야 된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3번 임금에 대한 정의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근로자의 근속 연수와 직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보수체계 괜찮습니다.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실업급여 및 연금급여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사회보장제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회보장제도를 얘기하고 있다. 답은 2번이다.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14번 주식회사 생산의 임금 지급 사례입니다. 주식회사 생산이 적용하고 있는 임금 형태 적절한 것. 주식회사 생산은 영업부 직원의 임금을 기본급과 함께 개별 영업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다.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다. 매출 목표를 초과 달성한 직원에게 추가 보상이 지급되고 성과가 낮은 직업에겐 지급이 제공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근로자의 직무 성과나 기여도에 따라서 차등으로 주겠다 이거죠. 이걸 뭐라 부른다? 그래서 성과급 임금이라 부릅니다. 연봉제는 개인의 임금을 연 단위로 지급하는 걸 연봉제. 시급제는 시간에 따라서 지급하는 걸 시급제. 직무급은 담당 직무의 책임, 가치, 난이도에 따라 임금을 결정해서 제공하는 거죠. 답은 3번.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러분들 이거 제가 한번 얘기했었죠. 중요한 건 뭡니까? 답을 바로 체크하겠습니다. 답은 4번.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거나 183일, 365일을 반으로 나누면 돼요. 이상을 거소에 둔 사람이라고 봅니다. 즉 국내 1년 이상의 그 거주자는 국내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두거나 생활의 소득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의미로. 소득세법을 딱 보면은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있는데 거주자를 구분할 때는 국내 주소가 있냐, 그죠? 국내 주소를 둔 사람은 거주자 또는 이게 중요한 거죠. 국내에 183일 이상을 거소를 둔 사람, 개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납세 변경 후 관할 세무서장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기간으로 옳은 거 되는데 약간 세모긴 한데 소득세법 제10조에 따라서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의 세무장에게 신고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외울 건 아니고 다시 나올 것도 아니에요.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연말정산 후에 완료 후에 제출하는 서류가 아닌 것, 옳은 것이네. 옳은 것입니다. 자, 기부금 명세서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려고 제출하는 거. 공제증명서 여기도 뭐예요? 그렇죠. 연말정산 과정에서 제출하는 것. 소득세액 공제신고. 소득세액 공제신고는 근로자가 각종 공제를 신고하기 위해서 즉 1번, 2번, 4번은 근로자가 자기 연말정산을 신고하기 위해서 내는 거고요. 3번이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라는 게 근로자가 지급한 근로소득과 원천 징수한 내용을 정리하고 제출하는 서류가 되겠습니다. 답은 그렇죠. 연말정산 완료 후 제출한 서류이기 때문에 3번이 됩니다. 18번 보기는 주식회사 생산에 발생한 노사관계를 얘기합니다.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근로자들은 임금과 근로시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을 결성하고 사용자와 단체 교섭을 통해 근로조건에 관한 협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들은 단체 행동을 통해 요구자들의 사항을 관철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자, 여기서는 사례에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사용자와 교섭을 하고 필요시 행동을 한다는 얘기죠. 얘기는 지금 여러분들 이건 뭐예요? 그렇죠. 단결권, 단체 교섭권, 그 다음에 단체 행동권.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노동상권이라 부른다. 자, 이 노동상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카페에다가 정리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카페에 가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은 그렇죠. 4번이 된다. 이거 나온 김에 알아두세요. 노동권, 단결권, 단체 노동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노동 3권이라 부른다.
어떤 시험 문제에서는 1급에서는 이거 쓰는 것도 시험 문제 답으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19번 경영참가제도 중에 간접 방법에 해당하는 것. 이건 암기 무조건 나오는 거. 그죠? 종업원 지주제도 하나밖에 없다. 회사가 종업원에게 주식을 보유하고 경제적인 안정과 주식을 그 주인의식을 고취시키는 제도를 얘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계속 나올 거예요. 그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의 우리사주라든가 종업원 지주제도 주식으로 성과금을 준다는 제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러커플랜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발생한 성과를 근로자가 공유하겠다. 부가가치에 대한 절약분 나오죠. 그 다음에 종업원 참여를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성과를 배분한다. 스켈론 플랜. 노사협의제도는 노사 양측이 협의기구를 통해 경영상, 근로상의 문제를 직접 협의하겠다가 되겠습니다. 20번 근로시간제 유형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 신상품, 신기술, 연구개발, 자연과학 분야, 정보처리 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신문기사 등을 취재, 방송 제작 사업 등과 같이 업무 수행 방법이나 시간 배분이 재량에 따라 답 나왔어요, 여러분. 재량에 따라 나온 겁니다. 그럼 재량 근로자가 되겠죠. 그렇죠? 업무상의 성질에 비춰봤을 때 근로자의 재량이 좀 위임할 여지가 필요한 거. 그리고 여기는 또 뭐가 나와요? 그렇죠. 노사 간의 합의를 근로시간을 본다 이 얘기입니다. 서면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 근로시간으로 본다라는 거고요. 유연시간 근로제는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재량 근로시간제 답이 되겠고요. 선택적 근로시간제, 일정 기간, 정상 기간 내에 근로자가 출퇴근하는 등 선택 조정하는 방식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탄력 근로시간제는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특정 일, 특정 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걸 얘기합니다. 비슷비슷하니까 정확하게 암기해서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내용 한번 확인해 봤고요. 1급이나 2급이나 거의 범위가 비슷해요. 여러분 소득세 좀 자세히 들어가거나 연발정산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거나 이런 것만 좀 안 나올까? 웬만하면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론은 전부 다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 1급과 2급 공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에 실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